이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봉투의 끝자락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수표가 보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10억.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나는 그 친절함에 작은 보답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한순간에 찾아온 행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을 서둘렀고 차량들은 쉴 새 없이 신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일상이 마냥 익숙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를 다잡고 싶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노인이 인도 한가운데에서 휘청이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쳐가듯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물과 간단한 응급약을 사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는 괜찮으냐고 묻고 노인을 부축해 인근의 쉼터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문득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그제야 현실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면접장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시간.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는 노인을 향해 가벼운 미소를 짓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일세. 받아주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완강했습니다. 자네도 바빴을 텐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은 많지 않았네. 부디 받아주게. 더 거절하는 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아 그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벤치에 앉아 허탈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문득 손에 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기력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되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봉투를 열어본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표 한 장이 봉투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거기엔 분명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확인했지만 변함없는 숫자. 단순한 사례금일 거라 예상했던 것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액수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당연히 경찰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분명 자네에게 주는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약 돈을 돌려주러 간다면 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히려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다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정말 써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돌려놔야 할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밀린 월세, 수도요금, 핸드폰 요금, 생활비,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 돈이 있으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고 주인공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실은 다시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자 이미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주인공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표를 건넸습니다. 은행 직원은 별다른 표정 없이 계좌에 입금해 주었고 그 순간 주인공의 통장에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내게 주어진 돈이잖아. 처음에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생활비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전에는 손도 대지 않던 비싼 제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아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해지고 낡은 옷 대신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았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음식만 먹던 주인공에게 그곳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은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을 때 이상하게도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소비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고 비싼 옷을 더 많이 사고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 아직 9억이나 남았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돈이 쉽게 주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주인공은 점점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식당에서 메뉴를 펼칠 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격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계산대에서 초조하게 잔고를 떠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만 사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비는 점점 커졌습니다. 원래는 입던 옷을 계속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옷을 입고 거리를 걸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지나가던 주인공을 가볍게 흘겨보던 사람들, 친절하게 말을 걸던 매장 직원들,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돈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비싼 레스토랑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번, 두 번 방문하며 익숙해졌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하고 와인을 곁들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달라진 모습에 놀랐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야?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관심을 받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고민하는 가난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적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가만히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돈이 정말 자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순간 자신이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웠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준 돈이잖아.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더 좋은 물건을 찾았고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카페에 가서도 가장 비싼 메뉴를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에 5만 원을 쓰는 것이 아까웠지만 이제는 10만 원이 넘어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주세요. 과거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매번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남은 돈은 여전히 많았지만 처음 10억 원을 받았을 때의 충격과 흥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불릴 방법, 돈을 더 많이 가질 방법. 지금 있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만 잘 굴리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오히려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몇 배의 수익을 냈다고 했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지금이 기회다, 투자를 모르면 바보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는데 자신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보며 공부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을 투자하면 처음보다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원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 받았던 돈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소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하며 오를 때마다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을 때 이제야 진짜 돈을 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큰 돈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이 아니라 몇 배의 수익을 내고 싶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던 큰 돈을 벌려면 과감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과 뉴스에서 모두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는 주식이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 종목으로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투자한다면 만약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지금까지 써버린 돈을 모두 되찾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르는 듯 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흥분했고 이제야 진짜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에 쥔 투자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투자였지만 실제로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만 투자하고 매일 수익과 손실을 철저히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퍼센트씩 천천히 오르는 수익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투자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작은 금액을 담보로 훨씬 큰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지금 가진 돈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만 하면 문제없을 거야. 결국 주인공은 남아있는 돈까지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수익이 난다면 처음 투자금보다 몇 배로 불어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투자한 종목이 급등하였고 자산은 단숨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였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본인이 이 흐름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조정일 뿐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에 벌었던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투자금 일부가 증발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을 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반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금까지 더 넣어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회복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투자한 종목이 연이어 폭락하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진콜이 들어왔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강제 청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가 가득하였고 자산 그래프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을 덜덜 떨며 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남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하였습니다. 한 방이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몇 시간 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잔고는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텅 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는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망했구나. 처음 노인을 도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받은 돈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더 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주인공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 너무 무리하는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제야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처음 그가 했던 말의 의미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전화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익을 냈고 돈이 불어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자 자료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한 문서들. 모두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삼켰습니다. 투자에 몰두하던 중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가진 돈뿐만 아니라 추가 자금까지 빌려서 투자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빌렸던 돈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남의 돈까지 날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인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봉투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빚 독촉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수표를 받았던 날, 첫 번째 투자에서 수익을 냈던 순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빌린 돈을 투자했던 순간, 모든 순간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자네, 너무 무리하는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돈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욕심이 점점 커져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돈의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상환 기한과 이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번호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이 자신의 삶을 바꾸긴 했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이었는지는 이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가져온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꿈꿔왔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한다고 해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인터넷 창을 열어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대출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신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때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불법 대출, 사채, 심지어는 위험한 거래까지.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빠른 대출, 신용 무관,
당일 지급 같은 문구가 적힌 사이트들이 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손이 떨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나니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인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너 들려오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조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이자, 단기간 상환, 그리고 불명확한 출처의 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를 넘겼고 곧이어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락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 예전 같으면 한숨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감정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한 후 초반에는 순조롭게 수익이 났습니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자산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원금도 지키지 못한 채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돈이 정말 자네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때는 단순한 충고라 여겼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얼마 전 작성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득 현관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한 초과. 빠른 연락 바람. 주인공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결국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노인의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노인은 이미 자신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다시 손을 내밀어 줄까? 이건 내 책임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노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연락을 했군.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네. 주인공은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어떻게 자신을 무너뜨렸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이 주인공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군. 주인공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주인공에게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주인공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과의 짧은 통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보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기한 초과, 빠른 연락 바람. 몇 시간 전만 해도 종이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조차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이 이제는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노인의 돈을 받기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처음 노인을 도왔던 장소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개월 전 이 길에서 주인공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 노인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인공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몇 개월간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 처음에는 주어진 행운이라 생각했던 돈이 어떻게 자신을 무너뜨렸는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돈을 주셨나요? 하지만 노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에 펼쳐진 거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이 가만히 바라보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연인들, 그리고 길 한편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노숙자들까지.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돈은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지. 주인공은 노인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올무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돈을 통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주인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주지, 자네가 이뻐서 갚아주는 게 아니야. 자네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을 걸세. 주인공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노인의 돈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옮기며 주인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노인과 헤어진 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몇 달 전 노인의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흥분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 바삐 걸어가는 직장인, 작은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 몇 벌과 손에 쥔 휴대폰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취업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현실을 외면했고 이제는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공고를 검색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개월 전 이 자리에서 면접 기회를 찾으며 긴장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절박함이 컸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몇 개의 회사에 지원을 넣었습니다. 과거처럼 대기업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일자리 찾고 있으면 연락 줘. 주인공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회는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몇 시간 뒤 지인과 만나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침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인공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 주인공은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작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첫날이라 낯설었지만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사소한 업무부터 배우며 다시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시하게 여겼을 일도 이제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주인공은 조용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지나며 몇 개월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그때의 자신. 하지만 결국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노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 주인공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